오늘은 살인의 대두와 분당정치의 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인의 대두와 분당정치의 출현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조선을 대표하는 두 세력이죠. 이 살인과 그리고 승부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하면 왕들 순서 알죠? 태정, 태세, 문단세, 애성, 연중, 익명, 선까지 이제 조선 전기인데 지금 이제 태조 시험에 나오는 왕이 태종, 상대 태종 이방원, 그리고 이방원의 그 아들이 세종대왕, 그렇죠? 그리고 태종, 태세, 문, 단, 세, 그렇죠? 세조, 뭐 이런 식으로 쭉 가죠. 그리고 성종,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주요 이제 조선 초기의 주요 왕은 뭐 이 정도가 되겠는데 우리가 조선 건국과정 다시 한 번만 짚고 넘어갈게요. 조선을 이제 건국할 때 사대부 중에 이제 조선 고려는 썩었다. 새로운 나라를 바꿔야 됩니다 하는 게 이제 급진파 사대가 있죠. 급진파 사대고. 그리고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두 나라의 임금을 섬기냐. 안 좋은 게 있으면은 안 좋은 것만 바꿔 나가면 되는 게 아니니까 하는 게 이제 온건파 사대가 있죠. 대표적인 급진파가 이름부터가 급진적인 정조전, 그렇죠? 온건파의 대표주자는 정몽주, 뭐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급진파의 정도전과 태조 이성계가 손을 잡고 온건파의 정몽주를 이제 죽여버리고 조선을 건국하죠. 그러면서 이 급진파가 주로 이제 훈구파가 됩니다. 훈구. 이 훈구는 뭐냐? 말 그대로 나라에 공훈을 세운 세력이라고 해서 공훈자를 써서 훈구라고 합니다. 이 훈구가 뭐 조선 건국 때도 활약을 했지만 뭐 태종 이방원 때 왕자의 난 그리고 특히 세조 때 계유정난 아시죠? 계유정난 때 또 공을 세우면서 점점점 권력을 잡아가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반면에 온건파 사대부 출신이 주로 있었던 사림은 조선이 건국되니까 나는 두 나라의 임금을 섬길 수 없네 이러면서 벼슬이랑 관직을 다 때려치고 다 각자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후학을 양성하거나 자신들의 학문을 공부했죠. 그래서 지방에서 선비들이 숲을 이렇다해서 선비서의 숲을림 사림이라고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훈구는 중앙으로 가서 정치를 하는 세력들, 그리고 사림은 지방으로 내려가서 뭐 공부나 수학 양성을 하는 세력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또 훈구와 사림을 보시면은 훈구는 주로 이제 급진기한파 출신이죠. 그리고 공훈을 세워서 훈구파다. 그렇죠? 우리가 훈구파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걸 볼 때 이 출신을 보면은 바로 나와. 급진기한파 출신이기 때문에 진보적이었겠죠. 그렇죠? 진보적이었기 때문에 좀 더 이 살인파에 비해서는 여러 사상의 너그러운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정치를 하러 다 중앙에 올라왔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 집권을 추구했다. 뭐 이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살인파는 주로 이제 온건계합파 출신이었고 얘네들은 지방에 내려갔다 했죠. 지방에 자기들이 내려갔으니까 간섭하지 마라. 향촌 자치를 추구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인 성격이었기 때문에 또 사내적이었고 그리고 왕도 정치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왕도 정치를 똑바로 해라 이거. 그렇죠. 왕도 정치. 그리고 여러 사상의 너그러운 훈구에 비해서는 오직 성리학만 추구하는 조금 외골수 같은 느낌이 있다. 이렇게 이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훈구는 그래도 좀 깨어 있었죠. 세종대왕 때만 해도 막 부산 노비 출신 장영실이 정사품까지 막 올라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어떤 성격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훈구가 중앙에서 쭉 정치를 하니까 대적할 세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점점점 고인물이 되면서 얘네들이 왕권까지 넘보는 지경까지 이르니까 성종 때 이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이제 사림을 중앙 관직에 등용하기 시작하는데 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운 관직 중에 뭐 의정부 이런 쪽이 아니라 사림들은 3사를 통해서 등용을 했습니다. 3사. 그렇게 되면서 원래 중앙에 있던 훈구와 새로 이제 중앙으로 등장한 사림이 정치에 부딪히면서 이제 4차례 사화를 빚게 되는데요. 사화는 쉽게 말하면
살인들이 화를 입는 사건을 사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총 4차례의 사화를 볼 건데 연산군 때 2번, 중종 때 1번, 명종 때 1번의 이제 사화를 보겠습니다. 사화는 첫 순서대로 무오사화, 갑자사화, 그리고 기묘사화, 그리고 을사사화 4차례의 사화가 있는데요. 요거는 순서는 어렵게 외우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명절이 있어요. 명절 때 할아버지가 좀 나이가 많이 드시니까 큰아빠들이랑 큰아버지들이랑 아버지랑 해가지고 방문으로 이제 닫고 우리 할아버지 물자리를 어디로 할까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방문이 끝까지 안 닫힌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새어나가서 밖에 있던 할아버지가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내 묘자리를 지금 알아보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화가 엄청 나겠죠?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방문쾅 실어하면서 무엇? 갑자기 묘를 사!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무 갑자기 묘를 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무 갑자기 묘를 사. 그죠? 순서는 이제 되죠. 그래서 우리가 무오사화부터 볼 건데 일단 원인은 한 번씩만 훑고 넘어갈게요. 무오사화는 김종직의 조이제문이 주 원인이 되었고요. 갑자사화는 연산군의 어머니의 원수를 갑자해서 갑자사화. 그렇죠? 그리고 중종 때 기묘사화는 사실 이 기묘사화보다 조광조가 시험에 잘 나와요. 조광조 때문에 일어난 사화가 기묘사화였고, 그리고 을사사화는 수능에는 거의 안 나오는데 이제 명종의 외척, 외가 친척이죠. 외척들끼리 권력을 다툼하면서 사화를 입었다. 그래서 우리가 무오사화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오사화는 이제 연산군대였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인은 김종직의 조이제문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조이제문은 뭐냐? 이 띄어쓰기를 잘해야 돼요. 조이제문이 아니라 조의제문이에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의제에게 조의를 표하는 문서야. 그 의제는 누구냐? 옛날에 여러분들 초한지 아시죠? 초한지인데 초나라에 이제 항우가 있고 한나라에 유방이 있는데 이 초나라의 항우가 원래는 왕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초나라의 왕이 아니었는데 원래 어린 왕이 원래 의제가 초나라의 황제였죠. 근데 의제가 너무 어리니까 항우가 의제를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된 사건이 있어요. 그때 이제 항우에게 안타깝게 죽은 의제 불쌍하다, 이 항우 나쁜 놈이다, 뭐 이런 문서가 이제 조이제문이라고 보면 되는데, 왜 이 조이제문이 이제 문제가 되었을까? 우리나라에도 나이 어린 이제 조카를 삼촌이 폐위시키고 왕이 된 선례가 하나 있죠. 조선시대 때. 바로 그렇죠. 개유정날 때 세조 수양대군, 그렇죠. 내가 왕이 될 상이요. 그 수양대군이 단종을 강원도 영호를 유폐 보내고 죽여버린 다음에 자기 자신이 왕이 되죠. 그 사건을 조이제문으로 비꼰 거다. 이런 식으로 유자병 같은 흥부 세력이 이 조이제문을 모함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을 빌미로 이제 김종직은 조이제문을 썼다는 죄로 죽이려고 했는데 이미 죽어있어. 조선시대에서 이미 죽어있으면 어떡해요? 관장에서 시체를 꺼내가지고 투망질을 하죠. 부관청시. 그렇죠? 그리고 이 조이제문을 사초에 올렸던 김일수는 처형당하고, 거기에 이제 얼매여 있었던 이제 살인들 김경필, 정영창 이런 사람들은 유배를 가면서 살인파가 대거 희생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요게 바로 이제 무오사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김종직이 하면서 기억을 하시면은 조금 더 외우는 데는 편할 거예요. 김종직이 이렇게. 김종직의 조이제문으로 살인파가 희생당한 사건이 무오사화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갑자사화죠. 이 갑자사화는 이제 중종의 아들이 연상되잖아요. 예성연중. 중종이 아니죠. 성종이 아니죠. 예성연중이잖아요. 그렇죠? 성종이 약간 조선시대 왕 중에서 소문난 바람둥이였어요. 소문난 바람둥이였는데, 그래서 성종의 와이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종의 와이프가 또 성성ገብ을 하는 거야. 그래서 성종이 바람피고 막 첩들이랑만 놀고 후궁이랑만 놀고 이러니까
맨날 바가지 긁고 막 심지어 때리고 핥히고 이래요. 실제로 기록에 보면은 요만에 이제 막 생채기가 났다 뭐 이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성종을 많이 괴롭힌 거야. 그래서 이걸 본 성종의 어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죠. 이 시어머니랑 성종이랑 이제 작당을 해서 이 성종의 와이프를 대비를 죽여버린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연산군의 어머니잖아요. 연산군은 나이가 굉장히 어렸던 거예요. 그래서 성종은 이제 자기 엄마가 죽었는데 심지어 아빠랑 시어머니랑 할머니랑 같이 해가지고 엄마를 죽였다는 사실을 연산군이 알면은 연산군이 어린 나이에 PTSD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종이 이제 조정에 뭐라 그러냐, 함구하라. 그래서 함구하라. 왜 이거 죽은 거 얘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연산군이 이제 조정에서 대신들한테 삼촌 우리 엄마 어디 있어? 이러면은 절대 말 안 합니다. 뭐 미국 갔어 이러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연산군은 엄마가 이제 죽은 이유를 모르고 이제 자랐는데, 연산군이 이제 왕위에 오르면서 이 사실을 임사홍이 연산군한테 바로 읽은 거예요. 전하 어머니가 어떻게 되는지 썰을 풀어드리겠사옵니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성종이랑 이제 할머니가 해비윤씨 어머니죠. 자기 엄마를 사사는 사약 먹고 죽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해비윤씨를 사약으로 죽였다는 사실을 알고 연산군이 이때부터 엄청 삐뚤어집니다. 그래서 연산군이 조정에서 딱 분위기가 된 거죠. 야, 니네 이때 우리 엄마 죽이는 거 동조한 놈들 다 나와. 다 쳐요. 그리고 야, 방관도 나쁜 거야. 그때 적극적으로 안 말리고 방관했던 놈들 나와. 다 쳐요. 요 사건이 이제 각자 사합니다. 이때는 뭐 살인만 희생된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연루되었던 훈구랑 사력이 전부 다 희생돼요. 그래서 아까 이제 한명이나 정창순 같은 사람은 부관참시당하고 김규익 같은 사람들이 체험당하면서 이름 몰라야 돼요. 아무튼 훈구와 살인이 모두 희생된 사건이 갑자사하고, 갑자사의 원인은 어머니의 원수를 갚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머니의 원수를 갚자. 그렇죠.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연산군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마탱이가 가죠. 그래가지고 막 신하들을 산채로 막 젓갈을 담그고, 그 신하들 중에 다른 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목걸이를 만들어줘. 그 목걸이에 뭐라 써있어? 신언, 그죠? 말을 삼가, 나한테 잔소리하지 말라 하는 신원패를 만들어가지고 신하들 목에 다 걸어줘. 형 목걸이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이제 이때 연산군 때 내시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근데 이 내시가 엄청난 충신이에요. 전하, 제발 이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어질게 정치하셔야 하옵니다. 전하. 이런 식으로 이제 옳은 말을 하니까 갑자기 연산군이 뒤에 좀 화를 꺼내가지고 쏴가지고 다리를 부러뜨려. 그래가지고 다리가 잘린 채, 너 이러다 나한테 잔소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전하, 아니되옵니다. 제발 정신을 차리시옵소서. 이러니까 나중에는 혀를 잘라. 그 정도로 이제 연산군이 이제 마탱이가 가니까 이제 대신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게 이제 중종반정입니다. 중종반정으로 연산군이 왕위에서 쫓겨나고 중종이 이제 새로운 임금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 이 중종반정의 중종은 자기가 적극적으로 개유장관이나 왕자회장처럼 본인이 주도한 게 아니야. 중종은 가만히 있었는데 순구파 이제 유생들이 연산군 밀어내고 이제 왕족이 중종이니까 중종을 왕에 앉힌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훈구 애들이 막 기승을 부리고 막 정치에 간섭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중종이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새로운 사립을 등용하는데, 그게 바로 조광조입니다. 조광조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죠? 조광조는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조광조는 거꾸로 해도 조광조입니다. 그렇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거꾸로 안 해도 조광조. 그래서 뭐라고 하네? 넘어갈게요. 그래서 아무튼 중종이 등용한 우리의 살인의 희망, 거꾸로 해도 조광조가 개혁 정책을 펼치는데, 이 조광조의 개혁 정책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셔요. 조광조가 딱 등용이 돼가지고
3, 4, 5이 올라갔겠죠. 딱 조정이 앉았는데 정치를 하려고 보니까 나 빼고 다 흥부야 지금. 그래서 중종한테 건의한 정책이 바로 편량과 실시입니다. 편량과는 이제 뭐냐면 현명한 인재들을 이제 추천을 해서 뽑겠다 하는 게 편량과인데, 쉽게 말하면은 나 혼자 사객이니까 살인 친구들 조정이 좀 안 친데 해주세요. 요게 이제 편량과. 그렇죠. 조광조가 편량과를 통해서 살인 친구들을 많이 추천을 했고, 그리고 나서 살인들은 아까 향촌에서 자치를 추구한다 했잖아요. 향촌에서 자치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향약이었습니다. 향약. 향약은 뭐냐? 향촌의 약속, 향촌의 자치 규약이에요. 쉽게 말하면 살인들이 향촌에서 자기들만의 그 지역의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사실상 통제하려고 이제 한 거고, 백성들의 풍속을 교화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향약은 조광조의 여씨 향약입니다. 여씨 향약. 이런 것까지는 별로 안 되는데 친구입니다. 여씨 향약. 이게 최초의 향약이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정치를 이제 해나가고 있었는데, 조광조가 약간 건드리면 안 되는 거 하나 건드려요. 그게 이제 뭐냐? 소격서 폐지를 건드려요. 소격서 폐지. 이것 때문에 보시면은 중종의 심기를 건드렸다 했죠. 지금 조광조는 중종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이런 정책들을 펼친 거잖아. 그쵸? 근데 조광조가 좀 이거 해주고 하니까 기고만장해져가지고 소격서 폐지를 건의해요. 이 소격서는 뭐냐? 왕실에서 도교식으로 제사 지내는 거, 쉽게 말하면. 그래서 뭐 우리나라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하는 담당이 이제 소격서인데, 조광조는 또 살인이잖아. 유교가 아닌, 성리학이 아닌 건 다 없애야 합니다. 이 소격서 이거 이단입니다. 다 없애버리십시오 전하 이러는데, 중종이 이제 아니 그거는 뭐 유교가 아니긴 한데 그래도 그냥 우리나라 잘 되라고 우리 그냥 외척들이 이제 왕실에서 제사 지내는 건데 그거는 좀 내쪽이 안 되냐 이러니까, 조광조가 무조건 없애야 된다고 여기 현량과로 이제 등용했던 살인파 친구들이랑 로테이션으로 중종 집 앞에서 밤낮으로 막 건의했던 거야. 소격서를 폐지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이러면서 밤낮으로 이제 막 중종의 심기를 건들고, 심지어 조광조가 이거 폐지한다고 실언을 하나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무슨 명나라처럼 황제 국가도 아니고 왕 국가인데 뭐 이런 걸 합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급을 낮춰. 약간 내가 중소기업에 들어갔는데 직원인데 사장님한테 우리가 무슨 대기업도 아니고 뭐 이런 걸 해요 이런 식으로 뭔가 맥을 빠지게 하는 거야. 짜증나게. 그래가지고 소격서 폐지 때문에 중종이랑 조광조랑 사이가 멀어졌대요. 그쵸? 소격서 폐지. 그리고 나서 이제 조광조가 왕이랑만 척진 게 아니라 순급파를 한 번 더 건드죠. 그게 바로 위훈삭제 주장입니다. 위훈삭제는 위훈, 거짓 위자에 공훈자예요. 훈구가 아까 뭐라 했어요? 공훈을 세운 세력들이 훈구파라 했죠. 그래서 뭐 계유정만이나 중종만전대에 공을 세운 훈구가 있는데, 훈구파 애들 사실 이제 공식 목록을 작성할 때 보통 우리도 그러잖아요. 야 이거 작성할 건데 너네 친한 애들 이름 뭐야? 하면서 다 써준 거예요. 뭐 가족 이름 써주고 친척 이름 써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공을 세운 사람보다 공도 안 세웠는데 공식 목록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근데 조광조가 그거를 하나하나 다 뒤져가면서 얘 아니야, 얘 아니야, 얘 아니야 이러면서 다 지워버린 사건이 위훈삭제예요. 그래서 위훈삭제로 훈구파가 조광조 저거 한번 담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조광조를 담근 사건이 기묘사인데, 이 기묘사는 여러분들이 알죠? 나뭇잎에 주, 초, 위, 왕이라는 글자를 쓴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꿀로 쓴 거예요. 꿀로 쓴 다음에 벌레를 넣어가지고 글자를 조금씩 해서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나뭇잎을 왕한테 보여주는 게, 이게 뭐냐? 주, 초가 사실 합치면은 이 글자가 조자예요. 조자. 조광조한테 조자. 조, 위, 왕이 되버리는데, 이 조위 왕이 뭐냐? 주씨가 왕 위에 오른다. 이걸 이제 보여주면서 전하 정약용이 반란을 깨하면서 지금
몰래 이제 나뭇잎에 써가지고 증거를 잡아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이게 조광조 맞아? 조광조 맞지 않습니까? 조씨 거꾸로 해도 조광조 아닙니까? 그렇죠? 말로서 얘는 거꾸로 해도 조씨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조광조와 현량파 친구들을 다 제거해버린 사화가 기묘사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뭇잎이 없어지는 기묘한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원인은 이제 조광조의 기고 발작이었고 여기 써있네. 위문 삭제로 인해서 훈구파 애들이 주초 유형 조작 사건을 통해서 조광조가 반란을 일으키려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조광조를 비롯한 살인 세력을 제거한 사건입니다. 그렇죠? 조광조의 정체 아까 현량과 실시, 향약 실시, 소격서 폐지, 미운 삭제 네 가지는 좀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진짜. 그리고 이제 명종 때 을사사화인데 을사사화는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이 원인이죠. 이때 이제 옛날 드라마 중에 여인천하라고 있는데 이때는 왕실의 외가 친척들끼리 이제 막 정치를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명종 바로 앞에 왕이 인종인데 인종의 외가 친척이랑 명종의 이 외가 친척이랑 지들끼리 권력 같은 거를 그게 이제 을사사화고 이게 둘 다 하필이면 윤씨인 거예요. 인종의 외척도 윤씨고 명종의 외척도 윤씨. 그래서 인종의 외척을 대윤파, 명종의 외척을 수윤파. 그래서 윤임의 대윤이랑 윤원영의 수윤파가 서로 치고받고 싸웠는데 여기에서 놀랍게도 수윤파가 이기면서 여기에 또 얽혀있던 살인들이 희생당한 사건이 을사사화입니다. 자, 을사사화 명종 때 있었던 사화고 그래서 이때 이제 외척들이 정치를 하면서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 양지역 벽사 사건이라 그래서 양지역, 지금의 양지역이에요. 그 사무소 양지역, 서초구. 그 양지역에다가 벽에다가 글을 남기고 튄 거예요. 뭐라고 됐냐? 여인이 정치를 하니 나라가 망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낙서해놓고 튄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임꺽정이나 알죠? 조선의 3대 이제 도둑이라고 불렸던 임꺽정. 원래는 이제 갈대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물건 같은 거 팔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돈이 이제 비리나 사치를 위해서 갈대에다가도 세금을 막 붙이니까 굶어 죽게 생긴 임꺽정을 트위터로 반란을 일으키면서 임꺽정이 나면서 다시 정리하면 이제 사화 네 가지 사화 하나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무호사 김종직의 조이제로, 그렇죠? 가짜사 어머니의 원수를 가짜, 그렇죠? 피비윤씨. 그리고 기묘사 조광조의 주초이원, 그렇죠? 기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을사사화는 윤씨끼리 싸웠다. 그렇지 않나? 이 정도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화가 살인들이 활이 이거잖아요. 근데 네 차례의 사화 끝에 정권을 잡은 거는 훈구가 아니라 살인들이 정계에 올라가요. 왜냐? 사실 조정에 이제 진출한 한양에 진출한 살인들은 바퀴벌레로 치면은 보이는 바퀴벌레를 때려잡은 게 사화야. 근데 살인들의 소굴은 다 지방에 있죠. 지방 곳곳에 내려가가지고 그 지방에서 사원, 아까 얘기했던 향약, 유향소 이런 거를 통해서 지방에서 막 중앙으로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 물량 공세로 인해서 훈구는 이제 멸종하고, 그렇죠? 살인파들이 정권을 잡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분단 정치가 형성이 되는데, 분단 정치는 뭐냐? 훈구는 더 이상 공을 세운 세력이 나타나지 않아서 멸종했어요. 살인파만 남았어. 그래서 살인파는 이제 훈구랑 치고받고 싸우다가 이제는 치고받고 싸울 상대가 없잖아. 그래서 지들끼리 세포분을. 그래서 이제 얘가 서인과 동인을 나눴죠. 이렇게 자기들끼리 친구들끼리 정당을 형성해서 이걸 이제 붕당이라고 하는데, 왜 그럼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졌냐?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김효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김효원이 과거 시험에 장원을 합격했어. 그래서 장원으로 합격해서 이조전랑이라는 자리에 이제 올랐는데, 그러니까 후보에 올라, 후보에 추천을 받았는데 심의겸이 저 자신은 안 됩니다 해서 극구 반대.
그래서 김효원이 이주전랑의 자리에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김효원은 이 일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글부글 하고 있는데 하필 또 심의겸의 동생이었던 심충겸이 또 과거에 급제해서 이주전랑으로 천거가 됐어. 근데 이번에는 또 김효원이 길을 쓰고 간대요. 그래서 복수에 성공했죠. 근데 복수에 성공을 했지만 이 김효원의 집안이랑 심의겸의 집안이 사이가 굉장히 나빠집니다. 근데 이제 김효원의 집이 동쪽 건천동에 있어서 얘네들하고 이제 동인이 되고, 그리고 심의겸의 집은 서쪽 정릉에 있어서 서인으로 등록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치, 이주전랑이 뭔데 이주전랑 가지고 그렇게 싸웠냐? 이주전랑은 이주가 뭔지 저번에 배웠었죠. 이주는 인사권이에요. 인사권. 뭐 관직을 추천하고 새로운 관직을 등용하고 곡과 같은 거, 뭐 승진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관리하는 게 2조. 지금으로 치면 인사권인데 2조 전랑은 사실 정오품, 정육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직책 자체가 직급이 높은 건 아니에요. 근데 얘네가 하는 역할이 엄청나요. 역할이 뭐냐? 하급 관리를 얘네가 추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서인 출신인데 내가 2주 전랑이 된다? 그러면은 하급 관리 뭘로 뽑아요? 서인으로 다 따라붙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엄청나게 좋은 직급인데 심지어 2주 전랑의 특권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막 이제 서인으로 하급 관리들을 까는데 내가 이제 은퇴할 때가 된다? 그러면은 내 2주 전랑 수임자를 추천하고 떠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서인이면은 내 수임자 서인으로 또 뽑고 나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주전랑을 잡는 이제 궁담이 정세를 이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2019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책은 조선시대 정치가의 땡땡땡의 일생을 정리한 것이다. 중종 반정 이후에 정계에 진출한 땡땡땡. 중국의 몇시 향약을 향촌에 보급하고자 하고 현량과 실신 이제 나와야죠. 그렇죠? 중종 때 조광조겠죠. 그래서 향약, 현량과 당함 그리고 일부 흥부 세력에게 잘못 부여된 공문을 삭제해야 한다. 미운 삭제 얘기죠. 그 미운 삭제를 통해서 우리가 조광조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정답은 조광조가 하겠죠. 답은 5번이었습니다. 그렇죠. 정두전 태조 이성계 때 급진판 사대부 정두전이고 김옥균은 아직 안 배웠어요. 이제 일제 강점기 이제 근현대 들어가면은 김옥균 나올 거예요. 최치원은 이제 신라시대 때 그렇죠. 육두푼 얘기하는 거죠. 최치원. 그리고 최승로 하면 여러분들이 알죠. 성종 최승로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다음 문제 볼게요. 요건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였던 것 같은데 다음 상황이 나타나는 시기를 연표에서 이렇게 보는 것은 여기 보시면은 왕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소격설 화파를 허락했어요. 그렇죠. 그걸 조광조가 바로 나와요. 조광조가 향약 시행을 권해요. 현량과 공신들의 공문이죠. 미운 삭제. 그러니까 이제 조광조 때네요. 조광조가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왕은 중종이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조광조랑 관련된 사화가 기묘사화죠. 그렇죠. 나뭇잎이 갉아먹는 기묘한 사화. 근데 기묘사화 앞일까요? 뒤일까요? 여기 조광조가 살아있을 테니까 앞이겠죠? 그러니까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요거는 이제 그냥 시중에 있는 문제 가져온 건데 흥부와 대립한 사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계에서 세력을 확장해서 19세기 중반 정치의 주도권을 잡았다. 가 세력은 살인 세력이죠. 살인 세력. 그래서 이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향촌 자치를 추구한다. 저 살인 맞죠? 그리고 중앙집권과 구국강병. 중앙집권? 아까 향촌 자치인데 지금 중앙집권? 그런 거 아닌 거 같죠? 이거 승부 내용인 거 같죠? 그리고 3번 일단 보시면은 서원과 향약을 기반으로 세력을 확대한다. 아까 얘기했죠. 서원, 향약, 유향소를 통해서 계속 사활을 이제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장했다. 그렇죠? 그리고 공문 정치, 그리고 왕도 정치를 강조해. 왕도 정치 똑바로 해야 돼. 왕도 정치. 그리고 상호 비판과 견제가 이루어지는 분당 정치를 펼쳤다. 사례이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1, 3, 4, 5번을 통해서 이게 살인이었구나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고 이 문제에서 가져갔고요. 오늘 이제 살인의 형성과 분당의 배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